여러 가지 진술을 보면 김문기 처장이 초행 골프장이니까 공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 공도 많이 가져갔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였을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아침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침 먹고 뭐 점심 뭐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니까 한 열흘간 다녀왔다는데 저 사람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 설명력이 이해력이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따지면 검찰의 구형은 좀 오버한 거는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검찰의 구형 보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그겁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에서 부러뜨려야만 잘못 부러뜨리지 못하면 결국엔 검찰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구형 기준에서 최대치를 고려해서 일단은 구형을 세게 좀 이렇게 해놔야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가는 것인데 제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요. 그러니까 제가 도지사가 된 다음에 그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 재판 과정에서 제가 그 세부 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는 지침만 줬지만 그거를 파악하는데 주로 알려줬던 사람이 당시 이분이었어요. 도지사가 돼서 재판 받을 때 이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고 전화도 꽤 많이 해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선거법 1심 끝입니다. 오늘 검찰의 구형이 나왔죠. 근데 만약에 아직 최종 선고는 아니에요. 1심 선고는. 근데 선고 결과 100만 원 이상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반대로 무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정치적인 파장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큰 논란이 되면서 재판이 된 건데 오늘 결심 공판,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하는 날이거든요. 이때 오늘 이재명 대표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당에서도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모습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 규정할 것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모든 재판이 끝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1심이 마무리된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재명 대표 1심은 기소 후 결심 공판까지 무려 2년이나 걸렸습니다. 판결이 늦어진 만큼 1심 재판부가 어떠한 정치적 계산도 없이 법률과 상식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 오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을 했습니다. 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징역 2년을 구형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 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얘기를 한 거예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속보를 통해서 아까도 전했는데 검찰 쪽에서 어떤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자막으로 좀 전해드리죠. 바로 이겁니다. 검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유족의 슬픔을 무시하고 침묵을 요구했다. 이런 입장을 오늘 검찰이 냈네요. 더 보겠습니다. 자, 형 감경 사유 없고 가중될 사안만 있다. 그러면서 2년을 구형한 겁니다. 또 있네요. 사망에도 조문을 안 했다. 법정서도 하급 직원을 취급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고 김문기 저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요.
이용윤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우선 오늘 검찰 구형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인데 여기서 검찰이 2년을 구형을 했어요. 이 구형량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원래 공직선거법에는 이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는 5년 동안 피선거까지 박탈된다. 예. 이런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다는 것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형이 선고가 떨어진다면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야 되고 더불어서 국회의원직도 이제 상실이 돼야 되는 그런 이제 어쨌든 처분이 나야 된다. 100만 원 이상 그걸 훨씬 넘어가는 구형량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판결을 선고해달라는 그런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최종적으로 그 구형에 따라서 형이 선고될지는 아직은 뭐 모릅니다. 일단은 지금 이거는 검찰의 의견일 뿐이고 이후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어쨌든 그 구형과 그다음에 이 사건 그동안에 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관련자들의 진술, 그다음에 제출됐던 그런 내용들이 과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다 따져가지고 유무죄의 법리를 다 따져서 이제 결론을 낼 건데 지금 어쨌든 검찰의 입장만 봤을 때는 일단은 벌금 100만 원 이상보다 높게 구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범죄가 중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선거권도 박탈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선거법 위반 혐의의 재판의 경우 2년 정도를 이거 나온 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통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형이 나옵니까? 일단은 보통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그 제명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조금 이제 징역 2년까지 구형이 된 경우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중대하게 구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가 있어 왔던 판결례를 보면 벌금 100만 원보다 미만으로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뭐 징역형을 구형을 한다고 하더라도 벌금형이 형이 선고가 된 경우도 케이스도 많이 있었어 가지고 지금 사안에 있어서는 이제 징역 2년을 구형을 한 것은 어쨌든 다른 기존의 사건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높게 구형을 한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빠르게 진행을 해서 결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사실은 1심 결과를 내야 제가 된다. 알고 있기도 통상 선거 끝나고 6개월 정도면은 뭐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실 2년 넘게 걸리고 있거든요. 1심이 아직 최종 안 나왔는데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예,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공직선거법에서 빠르게 이렇게 재판을 진행을 하라는 이유는 어쨌든 기간이 계속해서 이제 늘어나게 되면 이 선거로 인해서 우리가 선출직 공무원을 뽑아놨는데 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이게 계속 이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속해서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이게 1심 자체가 2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이 됐고 기소가 된 이후에 구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공직선거법에서 빠르게 1심 선고 결과를 내라는 그런 취지에 비춰봤을 때는 좀 이례적이고 예외적인 결과이지 않나.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도 뭐 최종적으로 형이 선고되기까지는 또 추가적으로 또 한 달 이상의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뭐 최종 1심 선고까지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혹시 2심도 가고 대법원도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대법원이 혹시 다음 대선 전에는 나온 겁니까? 근데 그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고가 아니라 확정입니다. 확정이라는 말은 1심이 우리가 만약에 형이 선고가 됐을 때 일주일 뒤까지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게 확정이 된다는 표현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무조건 만약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된다면 무조건 항소를 할 겁니다. 그렇겠죠. 항소를 하게 되면 확정이 안 됩니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2심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럼 2심도 통상 이제 몇 개월 아니면 뭐 1년까지도 이제 소요가 될 수 있고 그보다 더 이상 소요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2심에서도 형이 선고가 된다 쳤을 때 그때에도 만약에 형 선고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게 되면 또 항소를 하게 되거든요. 대법원 상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그때도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또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얼마나 걸리냐. 그렇게 되면 또 기간이 또 몇 년 동안 또 이제 딜레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다음 대선까지도 결과가 안 나오고 이 선거 결과가 확정이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그럼 그 이후에 대선 결과에 대해서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재판이?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어쨌든 확정이 되기까지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앞서서는 검찰 입장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 입장이 속보로 들어와 있네요.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이 아니라 검찰이 허위사실 공표다. 강하게 지금 받아쳤어요. 또 보겠습니다.
검찰 잘못 기소했다. 대하 드라마를 썼다. 그러니까 소설이란 뜻이네요, 지금요.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반발하는 입장. 지금 이재명 대표 측 변호 입장이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속보 나오면 바로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경윤 변호사를 통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두 분을 패널 나와 계신데 이제 판단을 좀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께 이재명 대표 뭐 구형도 보셨고 여러 가지 사항도 보셨잖아요. 1심에서 뭐 10월이면 나온다고 전망하는데 1심에서 유죄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징역형을 구형을 했죠. 그 이상이 훌쩍 뛰어넘었어요. 지금. 대부분 벌금형을 구형을 많이 합니다.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때려서 이 사람 날아가겠구나 이 정도로 구형을 하는데 오늘은 그 예상을 조금 뛰어넘어서 2년형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만큼 검찰은 공소유지에 자신이 있다는 그만큼 자신감을 표출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유죄를 입증하는데 방대한 양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제가 듣기로 아마 트럭 한 대 분량 약 그 요즘 뭐 기록이 많으면 트럭 한 대 분량 정도 나옵니다. 한 8천 쪽 정도가 나왔다는데 그 8천 쪽에는 방대한 양의 김문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성남시장 시절 연관됐던 여러 가지 그 증거들 알았다는 증거들 이런 것들이 있었을 터인데 그리하여 구형을 아주 법정 최고형 가까이 뭐 친 것 같은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처장이 성남시장 시절 호주 뉴질랜드 출장 시절 갔는데 2015년 1월에 골프까지 쳤다는 거 아닙니까? 골프를 쳤는데 더구나 골프는 4명이 치는데 또 저 사람들은 유동규와 함께 3명이 쳤다는 거지 않습니까? 3명이 쳤으면 3백이라는 뭐 보통 이 골프 치는 사람들은 말을 표현하는데 그러면 4명이 칠 때하고는 다르게 아주 더 가까이 있겠죠. 사람들과 더 가까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진술을 보면 김문기 처장이 초행 골프장이니까 공을 많이 잊어버릴 수 있으니 공도 많이 가져갔고 이재명 대표가 아주 기억에 남을 만한 행동을 많이 하였을 수가 있겠죠. 저렇게 해외여행을 가면 아침부터 같이 움직입니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아침 먹고 뭐 점심 뭐 계속 하루 종일 같이 움직이니까 한 열흘간 다녀왔다는데 저 사람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재판부에 대해서 그 설명력이 이해력이 부족한 논거가 아닌가. 저는 그래서 또 낚시도 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알 수 있었다는 정황을 재판부가 충분히 인지를 한다면 충분히 재판부도 유죄를 선고하여서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그러한 형량을 선고할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법 상식인데 그런데 요즘 사법부의 판단이 뭐 6개월이 아니라 2년까지 끈 것만 봐도 참 여러 가지로 이상한 판단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사법부가 상식을 가지고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는 명확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소영주 수장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검찰의 구형을 보면 일반적인 구형보다는 최대치를 구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상 법률가들도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구형이 있지 않을까라고 봤고 이재명 대표가 기본적으로 얘기했던 부분들은 기억입니다. 주관적인 본인의 기억의 여부에 따라서 이 기억을 못한 부분을 지금 검찰이 기소한 것인데 따져보면 검찰의 구형은 좀 오버한 거는 같아요.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왜 그러냐면 이게 이 검찰의 구형 보더라도 검찰이 정치적 기소를 했구나. 그러니까 결국엔 그겁니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했다는 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에서 부러뜨려야만 잘못 부러뜨리지 못하면 결국엔 검찰이 부러지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형을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구형 기준에서 최대치를 고려해서 일단은 구형을 세게 좀 이렇게 해놔야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가는 것인데 아니 지금 현재 보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도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에 대한 몰랐던 부분들과 근데 주관적 판단, 개인적으로 몰랐다. 그다음에 골프장에 가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 노캐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캐디 없이 서로 볼 찾느라 운동하느라 여러 가지 상황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음에도 검찰은 그냥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일단 검찰은 정치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공직선거법을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을 예. 아예 그냥 말하자면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제 구형이지 예. 이게 본인들이 어떤 공소와 기소 부분에 있어서의 근거나 어떤 논리들은 충분치 않는 상태에서 좀 내린 구형이기 때문에 좀 뜻밖의 구형이지만 제가 보기로는 그냥 정치적 구형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결과는 유죄, 무죄. 크게 보면 그거죠. 그렇지만 시나리오별로 좀 여러 가지 파장이 있을 수 있어요. 일단 3가지 정도로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인데 정리 좀 해봤습니다. 여기 위아래 쭉 나오는데 일단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이 되는 유죄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제 엄청난 파장인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이에요. 대선에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정치적 치명상이죠. 자, 그럼 과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비명계가 부상을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유죄긴 유죄인데 벌금형이 100만 원 미만이에요. 예를 들면 뭐 90만 원, 80만 원. 그러면은 유죄긴 유죄예요. 그러나 피선거권은 영향이 없어요. 그냥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다면은 그대로 뭐 잘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장악용은 유지가 된다. 그러나 대선주라서의 경쟁력은 과연 어떻게 될 거죠? 왜냐면 유죄긴 유죄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죄 확정 시 이건 뭐 지금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권으로 가는 어떤 걸림돌이 제거돼 청신호가 들어온 것인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일 애매한 게 이 2번째 시나리오거든요. 유죄가 나왔는데 벌금이 100만 원 밑으로 나온 거예요. 선거권, 피선거권 유지돼요. 자, 근데 당내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최영철 위원, 2번 시나리오면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전 물론 1번 시나리오, 즉 뭐 100만 원 이상의 피선거권 박탈의 형이 나올 거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만 만약에 2번이 그러나 나오면 2번이 나온다 해도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국회의원 계속 하고 싶어서 뭐 이렇게 재판에 임하고 그리고 이렇게 처절하게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경을 지나오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의 궁극적인 목적은 대선입니다. 대선이죠.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되고 싶은 것이 국가경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이재명 대표의 꿈이자 목표인데 국가경영을 할 사람이 거짓말장이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법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낙인이 찍혀버린다면 대통령이 과연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 돼서 또 거짓말장이라고 또 낙인 찍히고 또 야당한테 공격받고 그리고 대선에 나가서 상대 후보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을 민주당이 용인할 수는 없겠죠. 민주당에 사람이 아무리 없어서 이재명밖에 없다면 저렇게 뭐 용인하고 대선 가도를 계속 달리게 하겠지만 민주당에도 인물이 많고 훌륭한 분들이 즐비한데 과연 거짓말장이로 낙인 찍히고 거짓말장이로 판결문을 받아든 이재명 대표를 계속 놔둔다는 것은 민주당의 체면을 몹시 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김대중 정신이나 노무현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이기에 더구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겠죠. 저는 민주당이 과연 그 길을 갈 것인가. 저는 피선거권을 박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죄가 나온다면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정영주 소장님, 네. 만약에 이 2번째 시나리오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이라서 벌금은 내면 돼요. 그러나 피선거권 다 유지되고 뭐 당에서도 별 문제가 없고 그런데 그 시나리오가 만약에 확정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에서.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면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이제 1심이잖아요. 예. 물론 이제 대법원 확정까지라면은 상황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건 가정을 대법원 확정으로 해보겠습니다. 확정으로 된다면 저렇게 2번째로 나온다. 그렇죠. 이제 이 2번째로 된다고 하면 말씀한 대로 대법원 확정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유죄다. 예. 라고 했을 때는 당 장악력은 유지가 되나 경쟁력은 흔들거린다. 분석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장악력은 지금 연임 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80% 이상의 대표로서 연임이 됐고 결국에는 당 내에도 1기 지도체제보다 2기 지도체제가 조금 더 강화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내에서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검찰의 기소에 있어서 100만 원 미만의 유죄다. 그러면은 당내에서는 흔들려고 했던 대표가 그나마 말하자면 정치인으로서의 피선거권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기 때문에 더 결집을 가져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죄나 100만 원 미만의 유죄는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세 번째가 문제죠. 세 번째가 대법원 확정이 됐다면 당의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434억 원에 대한
어떤 그 반환을 선거 비용을 해야 반환해야 되는 되고 거예요. 아주. 그렇게 되면 일단은 이재명 대표 자체도 선거권을 잃게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당도 434억 원이면 이른바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러면 당사뿐만 아니라 당무를 유지할 수 있는 전체적인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대법원 확정이 대선 전에 이루어진다면 예.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1심 부분에 있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는 예. 크게 변동이 없다. 아. 하지만 대법원 확정으로 봤을 때는 2심과 1심은 같은 효과, 3심은 말씀한 대로 완전히 다른 어떤 민주당 내 지도 체제가 크게 흔들 수 있는 선거 결과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